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일단 간단하게 소개 좀 할게요. 여기는 이제 공통수학 1. 이거 교재는 올림포스라는 교재예요. 올림포스. 여기다가 이제 올림포스 유형편이라는 거를 같이 진도를 나가는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쌤이랑 올림포스를 하고 이제 요거 다음 시간에 자습하고 다음 수업 가서 올림포스 유형편 복습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내 이름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이건데 이따가 내가 그 수업 관리하는 단톡방을 만들 거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공지할 테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거나 뭐 늦거나 뭐 결석하거나 무슨 일이 있게 되면 여기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잘 기억이 안 나면 그냥 학원 번호로 연락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여러분 공통수학이를 배워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게 단원이 크게 보면 총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총 4가지 정도가 있고 첫 번째 단어는 다항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정식과 부등식,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원이 행렬.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배워 나갈 거는 여기가 이제 다항식의 연산부터 이제 뭐 나머지 정리, 그 다음에 뭐 인수분해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시험 보는 그 3-1에서 시험 봤던 그 범위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방부등식 할 때 여기서 이제 복소수를 새로 한번 배우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를 또 배웁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 최근에 배웠던 시험 범위일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할만한 내용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그러니까 뭐 3차 방정식이라던가 4차 방정식 그런 것들 배우는 게 여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여러 가지 부등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 2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새로 배우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2차 함수까지가 시험 범위고 여기를 계속해서 많이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이랑 부등식부터 해가지고 경우의 수. 근데 경우의 수를 여러분이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경우의 수 배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약간 공식화해서 배우는 게 있고, 그래서 순열이라는 단원이 있고 조합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화해서 경우의 수 계산하는 거를 한번 배워볼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 배우면 이제 1학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말고사 범위. 그래서 뭐 여러분이 학교를 어디를 갈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요 다음부터가 쭉 기말고사. 그래서 기말고사 범위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도 어렵지만 여기 내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반복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갈 거를 한번 나가 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 책 1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그러니까 책 1페이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책 1페이지 보면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적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이걸 다 배우진 않을 거예요. 이거 다 하고 싶기는 한데 다 하면 여러분이 약간 좀 버거울 수도 있어서 오늘 좀 나눠서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항식이라는 게 뭐냐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다항식. 다항식이 뭔지 아는 사람? 다항식이라는 건 뭘까요? 항이 여러 개 있는. 그치, 좋았어요. 다항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항이 여러 개. 그럼 항은 뭐야? 항은 이런 거예요. 자, 얘들아 봐봐. 항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라고 했을 때 얘는 항이 몇 개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항이 두 개 있는 거야. 왜 두 개 있다라고 부르는 거냐면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가 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건 항이 몇 개일까? 얘도 두 개인 거예요. 왜?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건 이렇게 두 개밖에 없잖아.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되어 있는 게 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항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나 항이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이 두 개 이상인 애들은 다 다항식이라고 부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항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 이 다항식을 정리를 할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어요. 자, 그럼 오름차순은 뭐고 내림차순은 뭘까? 그쵸. 오름차순은 그러니까 차수라는 건 뭐냐면 지수에 있는 숫자 있죠. 지수에 있는 숫자가 오름차순은 작은 거에서 큰 순으로 쓰는 게 오름차순이에요. 그럼 내림차순은 뭐냐면 차수가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서대로 쓰는 게 내림차순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내림차순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식을 정리한다라고 하면은 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류항이다라는 거를 한번 개념을 배워볼 거예요. 동류항. 동류항은 뭐랑 뭐가 같은 걸 동류항이라고 하는 거냐면 그렇죠.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고 똑같이 곱해져 있고 차수도 똑같이. 그러니까 차수라는 건 그 문자가 곱해진 개수랑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자랑 차수가 같은 애들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부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다항식의 연산을 할 건데 다항식의 덧셈이나 뺄셈을 할 거예요. 그럼 다항식의 덧셈이랑 뺄셈은 뭐끼리 하는 거냐면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동류항끼리 계산 이런 식으로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동류항끼리 계산.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얘를 내가 A라고 할게요. 자, B는 자,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얘네 두 개를 더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진짜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뭐끼리 계산한다?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차인 애들은 2차끼리, 1차인 애들은 1차끼리, 상수항인 애들은 상수항끼리 계산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얘는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더하면은 마이너스 7x가 될 거고 요렇게 두 개 더하면 7이 된다. 이렇게 동류항끼리만 계산을 해주면 다항식의 덧셈이랑 뺄셈은 여러분이 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하나 빼는 것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빼는 거는 동류항끼리 빼는 거니까 2x제곱에서 마이너스 2x제곱을 빼주면은 4x제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를 빼면 x, 여기서 여기를 빼면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아마도 여기까지 할 거예요. 다항식의 곱셈까지만 딱 할 건데. 자, 곱셈의 기본은 뭐냐면, 다항식의 곱셈의 기본은 전개입니다. 전개하는 거예요. 다항식의 곱셈 기본은 전개다. 그럼 전개라는 게 뭐냐라고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자, 이거를 이제 곱해야 돼. 다항식을 곱해야 돼. 그러면 다항식을 곱할 때 전개를 한다 그랬으니까 A랑 X랑 한번 곱하고, 그죠? 그 다음에 A랑 Y도 이렇게 한번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A랑 X를 곱하면 A랑 X가 곱한 거니까 AX가 생기겠고, A랑 Y를 곱하면 AY라는 친구가 생기는데 얘네 둘은 동류항은 아니니까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랑 X랑 곱하면 BX가 생기고, B랑 Y를 곱하면 BY가 생기는데 얘네도 동류항은 아니니까 이렇게 더해준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의 기본은 전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할 게 뭐냐면 곱셈 공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곱셈 공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다항식의 곱셈을 할 텐데, 곱셈을 하다 보면 되게 여러 번 자주 하게 되는 식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런 식들을 우리가 공식화해서 외우는 게 곱셈 공식이고, 그래서 일단 이거를 좀 줄게요.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여러분 이거 뒤로 하나 전달해주고, 옆으로 전달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줘야 돼요. 거기에 있는 건 기본적으로 외워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일단 번호 순서대로 맞춰서 한번 식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많이 했던 거예요, 이거. 이번 시험 범위였을 것 같은데, 아닌가? 지난 시험 범위인가? 지난 시험 범위였겠네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이 정도는, 그죠? 요거는 여러분 충분히 다 채울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 A-B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A 플러스 B, A-B. 요게 이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썼던,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쓸 예정인 합차식이라는 거예요. 합차식. 그래서 요거 여기다 별표를 쳐놓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거를 이용을 많이 할 거예요. 문제 풀 때.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이거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렇게. 요거를 왜 전개하는 걸 많이 시키냐면, 얘는 사실 거꾸로 가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해봐서 알겠지만 요 식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걸 전개하는 것보다 이렇게 거꾸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야 여러분이 뭐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좀 많이 쓰는 식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5번도 마찬가지예요. 5번도 공식을 보게 되면 ax 플러스 b랑 cx 플러스 d 이렇게 곱하는 거를 여러분한테 물어볼 텐데, 얘를 전개를 했을 때는 acx제곱 ad 플러스 bc의 x 플러스 bd라고 적기는 하겠지만, 이걸 전개하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와 있는 친구를 이렇게 거꾸로 인수분해 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마찬가지로 얘도 2차 방정식을 푸는데 기본적으로 써먹는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이제 6번부터 한번 볼 건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안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안 배운 거고,
어떻게 보면 새로 배우는 내용이 될 텐데 6번부터 보게 되면 항이 3개가 있을 때 전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항이 3개가 있을 때. 항이 3개가 있을 때.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제곱이나 세제곱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번 곱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2번 곱했다라는 의미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의 제곱이라는 게 이런 식을 2번 곱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의미는. 그럼 얘들아 이거 그냥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쭉 전개를 해볼 건데 여러분은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결론식만 기억하면 돼. 근데 일단 처음이니까 뭘 해보겠다? 싹 다 전개해보겠다. 그럼 전개를 할 때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야? 순서에 맞춰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전개를 하다 보면 A를 2개 곱했으니까 A 제곱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AB, AC까지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B랑 A를 곱한 거니까 BA, B제곱, BC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얘기. 마찬가지로 여기다 한 번 더 곱하면 CA, CB, C제곱까지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쓰면 끝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를 정리를 해줘야 되냐면 동류항끼리 또 정리를 마지막에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여기서 A제곱은 동류항이 없을 거고 B제곱도 동류항이 없고 C제곱도 동류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쓴 것만 이런 식으로 표시를 좀 해줄게. 그럼 자 여기서 이제 A, B랑 똑같은 친구가 있냐 없냐 뒤에서 볼 건데 A, B랑 똑같은 친구 여기 보면 뒤에 BA라는 친구 있죠. 그럼 이건 곱한 순서만 다른 거기 때문에 A, B랑 BA는 사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A, B가 2개 있다 그래서 2A, B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BC랑 CB는 어차피 2개 또 순서만 바꿔서 곱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EBC다 이렇게 쓸 수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ECA까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결론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앞으로 A제곱, B제곱, C제곱에 AB도 2개, BC도 2개, CA도 2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이제 7번째 한번 볼게요. 이제 7번째는 얘를 3번 곱했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 곱하면. 자,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한번 볼 건데 잘 들어보세요. 이거 좀 잘 기억해 주는 게 좋아.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건 A 플러스 B를 3번 곱하겠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잘 들어야 돼. 이거 조금 중요한 얘기야. A 플러스 B를 3번을 곱하게 됐을 때 잘 생각해보자. 전개를 한다라는 건 여기서 A나 B 둘 중에 하나를 뽑아서 곱할 거야. 뭐랑? 여기서 A나 B 둘 중에 하나 뽑은 거랑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나 B 둘 중에 하나 뽑아서 얘네들끼리 뽑힌 애들끼리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여기서 내가 A를 뽑았어. 여기서 B를 뽑고 여기서 A를 뽑았어.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친구가 뭐가 되는 거냐면 A제곱 B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자, 어떤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뽑을 수 있는 게 A나 B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모든 애들에서 다 뭐를 뽑을 거냐면 A를 다 뽑아볼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A를 뽑고 여기서도 A를 뽑고 여기서도 A를 뽑는 거겠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A 세제곱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A 세제곱. 자, 두 번째, 이제는 A를 2번만 뽑을 거야. 그럼 A를 2번 뽑으면 남은 데서는 뭐를 뽑아야 되는 거냐면 B를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B를 여기서 뽑을 수도 있고 여기 2번째에서 뽑을 수도 있고 3번째에서 뽑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A를 2번 뽑고 B를 1번 뽑으면 A제곱 B라는 친구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친구가 몇 개가 생길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B를 여기서 뽑을 수도 있고 여기서 뽑을 수도 있고 여기서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총 3개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a제곱 b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 개념으로 a를 한 번 뽑고 b를 2번 뽑으면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이때는 a, b 제곱이라는 항이 만들어질 텐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3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요렇게까지. 그래서 또 3개가 나올 거기 때문에 3a, b 제곱 요렇게. 마지막은 b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b 세제곱이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되지만 이런 원리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8번째 거기 나오는 것 중에 a-b의 세제곱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여기다가 a-b를 3번 곱한다라는 의미를 안 적고 여기에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 거야. 그럼 아까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얘는 그냥 b를 골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a나 b 둘 중에 하나. a나 b 둘 중에 하나. 근데 얘는 뭐를 골랐다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a나 마이너스 b를 고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a나 마이너스 b, a나 마이너스 b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그러면 a만 3번 곱하면 a 세제곱 나온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a만 3번 곱한 거니까. 그러면 이제 a를 2번 고르고 b를 한 번만 고르는데 마이너스 b를 고르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b를 한 번만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a 제곱 b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가 왜 생긴 거냐면 이 마이너스 b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a 한 번 마이너스 b를 2번 곱할 건데 마이너스 b를 2번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3ab 제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를 3번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식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곱할 건데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진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한번 전개를 좀 해볼 건데 얘를 전개를 살짝 해보면 자, 순서대로 곱해볼게. a랑 a 제곱을 곱하면 a 세제곱이 만들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a랑 마이너스 ab를 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 b가 만들어질 거고 a랑 b 제곱을 곱하면 a b 제곱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랑 a 제곱을 곱하면 a 제곱 b가 만들어질 거고 b랑 마이너스 ab를 곱하면 마이너스 ab 제곱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b랑 b 제곱을 곱하면 b 세제곱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하고 나서 보니까 얘네 둘은 동류항이라서 없어져요. 그래서 남는 결론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10번째 얘는 부호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부호가 어디가 마이너스고 어디가 플러스인지를 잘 구분을 좀 지어줘야 돼.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 요거 위에랑 맥락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식만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자, 이거는 다 전개하진 않을게요. 다 전개는 안 할 거고 물론 다 전개하면 답이 나오긴 할 텐데 이건 일단 결론식만 가져가면
여러분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다 라는 것까지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왜 공식 그 전개는 안 하냐면 사실 전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 식을 봤을 때 이 모양이 나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조금만 부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기 잘 봐봐. 이 11번식이랑 6번식이랑 두 개가 연관성이 좀 있어요. 연관성이라는 건 뭐냐? 사실 이 둘은 연관이 없긴 한데 이 식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6번식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 중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잘 보면 얘를 2로 묶었을 때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식 중에서 AB, BC, CA라는 식이 있어요. 요거 더한 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은 식 중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식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를 잘 보면 저기서 했던 것 중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식이 여기 보이죠? 그죠? 보이죠?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도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라는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얘도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뭐를 물어볼 수 있냐면 문제에서 이 식 하나를 줬어. 그러니까 값으로 얘랑 얘를 줬어요. 내가 V 표시 친 것만 지금 줄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리고 요렇게 네모 박스를 딱 친 것까지 딱 줄 거야, 문제에서. 그러면 요렇게 두 개를 알면 6번식 공식을 통해서 이 네모 박스 친 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ABC가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문제에서 준 게 몇 개 없지만 공식들을 연계를 해서 내가 이런 애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번이랑 11번은 연관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11번식은 사실 중간고사 때만 딱 써먹을 거야. 1학기 중간고사 때. 그때까지만 얘가 필요한 거야. 왜냐면 그때 이거 한번 딱 나오고 이제 안 나와. 더 이상 안 나와. 그래서 요거까지만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거를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은 복 2차식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얘는 A 4제곱 이것도 전개하면 결론만 먼저 쓸게요. 이것도 결론만 아는 게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 인수분해 할 때 좀 더 많이 써먹는 식이에요. 이거를 거기다 살짝 적어 놓으면 얘는 보기차식? 얘는 보기차식? 보기차식은 아닌데 인수분해 할 때 조금 써먹는다.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13번째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3차 방정식이라고 거기다 살짝 적어 놓읍시다. 3차 방정식.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를 할 때 얘가 또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는 x 세제곱부터 시작을 하겠죠? 왜냐면 여기서 봤을 때 x를 3번 고르는 거야. 여기도 x를 고르고 여기도 x를 고르고 여기도 x를 고르면 x 세제곱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x를 최대 몇 번까지 고를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 3번은 골랐으니까 2번을 고르면 여기서 c를 한번 고르거나 b만 한번 고르거나 a만 한번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만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x를 한 번만 고르면 여기서 b랑 c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bc가 만들어지고 ab가 만들어지고 ac가 만들어져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X가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X를 안 고르고 A랑 B랑 C만 골랐을 때 ABC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게 곱셈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많기는 해. 이거보다 외워야 될 게 한 4, 5개 정도 더 있기는 한데 그거는 나중에 배우더라도 지금 여기 1번부터 13번까지 적혀 있는 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요거 일단 잘 기억을 해주고 문제 풀기 전에 변형 공식까지 일단 설명을 할게요. 오늘 변형 공식까지 하고 문제 풀면 끝이 납니다. 자, 여기 지우고 자, 그다음에 변형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가서 5번. 그래서 변형을 따로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곱셈 공식만 외웠을 때 그 문제 풀다 보면은 속도가 좀 안 나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게 변형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변형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미 그 중학교 3학년 때 해보면서 느꼈을 거예요. 이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변형할 수가 있는데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를 빼거나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2AB를 더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이미 해봐서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식에 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을 굳이 써놨는데 이걸 왜 써놨냐면 여기서 잘 보면 요 1번 식에서 잘 봤을 때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B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4AB를 더한 거랑 똑같다라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굳이 한 번 더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2번 공식 옆에다가 전개한 걸 쓰는 게 아니라 변형된 식을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프린트 나눠준 거에. 자, 3번은 마찬가지로 A-B의 제곱은 그런 반대로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4AB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4번 한번 보겠습니다. 4번식은 이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인데 자, 그거는 여기 옆에를 살짝 잘 봅시다. 여기 그 7번이나 8번이나 여기 식을 보면 9번, 10번까지 해서 7, 8, 9, 10식을 잘 보면 7, 8, 9, 10식을 잘 보면 여기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는 식이 있어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그럼 그걸 빼고 다 이쪽으로 넘겨주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 제곱 B 마이너스 3AB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원래 일반적이에요. 근데 요 뒤에 있는 친구를 마이너스 3AB로 묶어보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요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프린트 나눠준 거에 적는다고 하면 이것만 적으면 돼요. 이것만. 그러니까 이건 과정인 거예요. 얘는 과정인 거고 여러분은 이 결론만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많이 써먹어. 여러분 4번이랑 5번은 여러분이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4번이랑 5번.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 옆에 등호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 등호가 왜 붙어 있냐면 여기랑 그러니까 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랑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의 공통인수가 A 플러스 B라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얘네 둘을 A 플러스 B로 묶으면 여기 전개했을 때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이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3AB까지 계산을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9번식에 있는 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 있잖아. 그게 9번처럼 정리가 되는 이유가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요거 어차피 외우면 다 한 번에 계산이 되는 거예요. 변형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요 중간 과정 생략을 해보면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3AB A 마이너스 B가 되고 이거를 A 마이너스 B로 묶으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게요. 6번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 원래 알고 있던 6번식 있죠? 거기서 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서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빼주면 된다. 그냥 단순히 그냥 넘겨서 정리만 한 거니까 뭐 굳이 막 엄청 어렵다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보면 자, 그럼 이거를 봐봐. 얘들아, 이거는 어딨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저기서 보면은 저기 11번식에 있는 거 보이죠? 저 11번식에. 그래서 저 11번식에 있는 거를 그대로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에다가 3ABC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시키는 이유는 이게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외워줘야 됩니다. 자, 8번은 별표를 하나 쳐놓고요. 8번은 우리가 앞에서 안 배웠던 식이긴 한데 여기다가 쓸까? 자, 8번식은 잘 보면 여기 있는 거를 굳이 한 번 더 쓴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를 살짝 보여줄게요.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첫날이니까 좀 이것저것 많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저 식을 한번 이런 식으로 쭉 적어 볼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다 2배씩 곱해줄 거야. 2배씩. 그러면 2배를 곱해주면 2배의 A제곱 2B제곱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요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내가 여기는 2배가 안 곱해져 있는 걸 임의대로 곱했으니까 이거를 2개를 식을 같게 만들고 싶으면 전체적으로 2분의 1을 하면 되겠죠. 2분의 1을 하면 이렇게 곱했을 때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그러면 요러면 문제가 없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이걸 어떻게 또 구분을 지을 거냐면 여기 보면 2분의 1은 이제 바꾸면 안 되고 2A제곱이라는 건 A제곱이 2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A제곱을 하나 먼저 쓸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B를 쓰고 여기서 B제곱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B제곱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는 거니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겠지. 마찬가지로 여기서 B제곱 하나 더 가져와 마이너스 2BC 써. 그 다음에 C제곱 하나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C제곱 하나 쓰고 2CA 쓰고 마지막에 A제곱까지 더해주면 요 위에 식이랑 밑에 식이 항은 똑같은 거야. 계산했을 때 똑같은데 구성을 약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A-B의 제곱이 되겠죠.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B-C의 제곱이 되겠죠. 얘가 뭐가 되냐면 C-A 제곱이 될 거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리를 했을 때 우리가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2분의 1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는 이따 문제 풀 때 나오면 다시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넘어가서 지금 8번째까지 했으니까 이제 9번째부터는 이제 애교죠. 여러분이 이미 또 알고 있는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번째부터는 이렇게 정리를 또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저기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을 B 대신에 A분의 1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A 플러스 A분의 1을 제곱하고 2를 빼기만 하면 되겠죠. 왜냐면 A랑 A분의 1을 곱하면 1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기서 A, B로 썼던 게 이런 식으로만 바뀌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A-A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써도 무방한 거겠죠. 10번에 보면은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이 있는데 이거는 A-A분의 1의 제곱에서 4를 더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A-A분의 1의 제곱은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에서 4를 뺀 거랑도 똑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11번이구나.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제곱 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분의 1. 이거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A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기 보면 3번식에다가 여기 4번식에다가 B 대신에 A분의 1만 집어넣은 거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B 대신에 A분의 1을 쓰면 여기서 3AB인데 B 대신에 A분의 1을 써서 그 A랑 A분의 1 곱하면 1이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A 플러스 A분의 1로 묶으면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요렇게 A세제곱 마이너스 A세제곱분의 1.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3 A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아니면 A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1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면 날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대로 다음 시간에 시험을 한번 볼 거예요. 그 프린트 나눠준 거 있죠? 그 옆에 빈칸을 여러분이 한번 채워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거 공식 좀 외우라고 하는 거고 자 얘들아 이거 뭐 지금 당장 안 외워도 좋은데 외울 때 이거 프린트를 왜 내가 프린트를 굳이 해서 줬냐면 그 프린트를 여러분이 채워놓고 문제 풀 때마다 한 번씩 봐. 모르겠으면 한 번씩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외워가야지 그냥 모르겠는데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문제를 풀 때 어떤 공식을 써볼까라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꾸 생각을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갈게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고요. 뭐야? 안 켜져.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 뭐 요 정도는 다 아마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면 두 다항식에 대해서
요거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거 A 넣고 B 대신에 이거 넣고 A 대신에 이걸 넣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얘를 먼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하게 되면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2A가 되면서 얘는 3A 마이너스 B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A 대신에 이걸 넣고 B 대신에 이걸 넣는 건데 A를 넣고 3배를 한다는 얘기니까 여기다 먼저 3을 다 곱해.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걸 여러분이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서 3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요렇게 될 거고요. 자, B 대신에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이거 어차피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야 되니까 동류항끼리 줄 맞춰서 잘 적어주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뺄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그냥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계산할 때 조금 더 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답이 맞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 써주고 거기 밑에 2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줄 테니까. 자, 2번을 보게 되면 얘는 그냥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빨리 더해보면 이게 지금 동류항끼리 정리가 안 돼 있지만 여러분이 맞춰서 잘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2x 제곱 여기 이렇게 두 개 더하면 3xy 플러스 y 제곱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얘는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구하는 식을 먼저 정리해준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정리를 했을 때 6a 마이너스 2b가 나온다라는 걸 먼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해보면 여기다 먼저 6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6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 먼저 계산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6까지 먼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했을 때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 나오니까 답은 몇 번이야? 1번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게 되면 여기도 지금 이게 이제 식이 3개가 나오지만 얘 먼저 정리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플러스 2c를 계산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요거 먼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3b가 된다라고 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다 2c를 곱하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한 끼리 먼저 그냥 쫙 더하면 되니까 2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13x 마이너스 5가 되겠더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아마도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간고사 문제 1번을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x를 구하는 형태. 자, 그럼 얘도 어떻게 자 내가 구하는 건 x예요. x. 그러니까 x가 있는 거랑 없는 거를 구분지어서 x 있는 걸 한쪽으로 정리하고 x가 없는 건 나머지는 다 저쪽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먼저 전개를 해보면 여기서 6x가 나오고 마이너스 5x니까 x는 이라고 바로 정리가 될 거고요. 깔끔하게. 여기 정리해보면은 3a 플러스 3b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5b까지 정리가 이렇게 먼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b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4y 제곱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다가 8을 마이너스 8을 곱해주면은 16xy에다가 마이너스 8y 제곱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두 개를 그러니까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14xy 마이너스 4y 제곱 이렇게 되면서 답은 5번이 되겠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6번 이거 전개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전개를 하라는 건 말 그대로 뭘 하라는 얘기야? 이거 인수분해 하세요. 아니 뭐야, 인수분해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전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x 세제곱 이렇게 먼저 곱하면은 2x 제곱 y 플러스 2xy 제곱 요렇게 먼저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랑 관련된 친구를 곱하면 마이너스 x 제곱 y 마이너스 xy 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요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동류항끼리 맞춰서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계산할 때 한 번에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굳이 여러 번 계산 안 하고 한 번에 맞추도록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2x 세제곱 x제곱 y xy 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답이 깔끔하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 8번, 9번, 10번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개를 해보면은 x 세제곱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일일이 다 전개한 걸 쓰는 게 아니라 한번 동류항 있는 애끼리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2x 제곱 요렇게 곱했을 때 x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x 제곱 요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x 여기 x니까 마이너스 x 상수항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한번 바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빼기 하고 x 세제곱 이렇게 곱할 때만 2차가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다 없어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x랑 2x 뺀 것만 남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3x가 되겠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얘도 이제 그냥 전개하는 거 연습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은 2x 세제곱 먼저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x제곱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 x 이렇게 곱하면 2x니까 두 개를 더하면 3x 마이너스 2까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고 b는 3이고 c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다 2배를 하고 여기다 3배를 하면 두 개를 더했을 때 없어지니까 답은 마이너스 5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6 마이너스 6이 돼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거꾸로 한번 여러분이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미 정리한 게 있단 말이야. 그죠? 여기는 요거는 온전히 우리가 전개를 할 수 있어요. 얘는 그냥 두고 여기만 전개를 해보면 a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 그 다음에 여기만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계산을 했을 때 요게 나온다는 얘기죠. 2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4x 제곱 마이너스 2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그러니까 얘를 전개를 하면 얘가 나와야 된다니까 이렇게 등호를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냐면 a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가 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을 시켜서 계산을 해보면 2x 4제곱 3x 세제곱 여기서 x제곱 넘어가서 3x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2는 어차피 없어지니까.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잘 보세요.
식이기 맞지? 여기 잘 보면 이렇게 제일 낮은 차수가 여기가 2차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가 2차거든. 그러면 여기서도 차수가 제일 낮은 애들끼리 곱했을 때 나와야 되는 게 2차란 말이야. 근데 여기 잘 보면 여기는 이미 1차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차수 제일 낮은 걸 생각을 해보니까 얘랑 얘가 차수가 제일 낮아. 상수항이니까. 그러면 상수항이랑 1차를, 그러니까 상수항끼리 곱하고 1차를 곱하면 1차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 오른쪽에 있는 거 차수 제일 작은 게 지금 2차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B가 0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B가 0이 아니면 여기에 있는 친구랑 이쪽에 있는 친구랑 차수가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가 0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아낸 거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보면 X 요렇게 쓰고 나서 다시 나오는 게 2x 4제곱 플러스 3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요렇게 정리가 다시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일 차수 큰 애들끼리 곱했을 때 2x 4제곱이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른 건 다 계산 안 해도 돼. 할 필요 없어. 왜? 나는 A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A를 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제일 큰 차수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AX 4제곱이 2x 4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A는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죠? 뭐야? 그래서 A가 2고 뭐야? B가 1인가? 잠깐만. 여기가 계산 여기 이걸 빼먹었네요. 여기 마이너스 x 있는 거 빼먹었네. 미안하다. 여기가 x 이렇게 돼야 되겠죠? 미안. 그래서 여기가 미안해요. 여기도 제일 낮은 게 1차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걸 깜빡했네요. 이걸 빼먹었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계산해 보면 여기서 1차가 나올 수 있는 건 제일 작은 애들끼리 곱하는 거니까 bx가 될 거고, 여기가 x가 돼야 되니까 b가 1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5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한번 볼게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도 지금 구하는 거를 잘 생각해보자. 우리는 어차피 답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답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봤을 때 x 세제곱을 어떤 식으로 곱했을 때 나오는지만 알면 돼요. 자, 그럼 x 세제곱이 어떻게 나올까라는 거 생각해보면 여기 3차랑 여기 상수랑 곱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1. 그 다음에 여기 2차랑 여기 1차랑 이렇게 곱해서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4. 여기 1차랑 여기 2차랑 곱해서 만들 수도 있으니까 플러스 9 이렇게 되겠고, 여기 4랑 여기 상수랑 여기 3차랑 곱해서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6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10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요거 4페이지까지만 오늘 진도 나갈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A랑 B를 물론 구하려면 구할 수도 있는데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잘 보면은 A제곱, B제곱을 먼저 더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얘네 두 개를 알면 이거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로 계산을 하면 되니까 16 더하기 6을 해서 얘가 22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랑 B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원하는 값들을 어떻게 계산할까를 고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지금 물론 뭐 외웠을 수도 있고 못 외웠을 수도 있지만 못 외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 적어놓은 공식을 한번 보면서 외워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거를 해주면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을 해보면 64, 94, 36 그래서 10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답은 122가 되겠더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12번부터 16번까지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12번부터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럼 이건 뭐 변형을 써도 되고 아니면 원래 걸 써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얘는 요게 좀 더 편하겠죠.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요걸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16이 될 거고 여기가 2라고 했으니까 빼기 4를 해서 12가 나오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13번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걸 잘 보면 얘를 제곱한 게 여기 있는 거 보이고 얘네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붙은 게 여기 있는 게 보이고 요거를 제곱한 게 여기 있는 게 보이면 얘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a 플러스 b의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라는 이 식에서 b 대신에 2b가 적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b 대신에 2b. 그럼 이거를 원래 전개했을 때 나오는 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었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b를 써준다라고 보면 2b를 써준다라고 보면 얘는 전개했을 때 a 세제곱 플러스 8b의 세제곱이다 라고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b 대신에 2b를 썼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b 대신에 2b를 쓰면 이런 식으로 바뀔 거니까 모든 개수의 합은 9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자,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이 약간 당황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두 번 곱해져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차수가 홀수인 친구만 구하면 돼요. 다른 거 다 구할 필요 없이 차수가 홀수인 친구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2차랑 여기 1차를 곱한 친구, 그 다음에 여기 1차랑 여기 2차 여기 상수를 곱한 친구, 여기 상수랑 여기 1차를 곱한 친구, 이렇게 4개만 곱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2a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곱하면 또 2a 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2a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4a 세제곱 마이너스 4a 이렇게 홀수 차항인 애들은 이렇게만 나올 텐데 여기에서 개수만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0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짝수 차수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볼 건데요. 15번 같은 경우에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가져갈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제일 편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나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나오면 요걸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내가 지금 뭐는 알고 있냐면 a 더하기 b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서 a, b만 구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a, b는 요거 두 개를 알면 구할 수가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로 계산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13이고 이거 제곱하면 1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a, b가 마이너스 6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고 계산하면 1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1이기 때문에 19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면 되겠어요.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는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더라.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내가 알고 있는 거고 여기서 a, b만 구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a, b는 또 어떻게 구하냐? 여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17이고 이게 3 제곱하면 9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ab가 4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을 했을 때 27 여기다가 3, 3, 4 하면 되니까 36 그래서 답은 63이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